오늘 후보되니까 좋네요. 후보되니까 말 시간에 대해서 구애를 안 받고 마음껏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을 부담감을 짧게 하려는 편이고 그래서 말이 좀 빠른 편인데 오늘은 역시 쓴소리를 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참여당이 여기 후보를 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건 역시 이명박 정권 심판입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여기 와 계시지만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소위 별건 수사라는 짓거리, 그리고 최근에 영포에서 나타난 단지 동양 모임에서 머물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 불법을 자행하는 범죄 집단까지 되어 있습니다. 6.2 지방선거에 하나도 반성한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마무리 져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재호 후보께서는 4대강의 원조인 대운하의 전도사임을 자처했던 분입니다. 아까 우리 유시민 장관이 이 탈출하려다 간다는 이런 좋은 표현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표현을 좀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문제의식, 이재호 후보는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을 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는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그게 책임이 많습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7개월 동안 제 스스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개월을 놔두고 청와대 대변인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다시 불러서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수석님은 해외여행 다니다가 임기 말에 비서실장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정권을 만드는 데 책임을 진 사람은 어려운 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을 피하는 것은 저는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호 위원장은 지금의 권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이재호 의원의 도움을 얻고 김우영 구청장과 협력한다면 따따블로 은평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저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을 봅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민주당을 제1야당으로 밀어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배 아프지 않습니다. 당연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최근의 모습은 실망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민주당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쇄신연대다 아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데 거기 나오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새로운 세대가 아니고요. 옛날에 다 이미 당 대표하셨던 분들이고요. 국회 대통령 후보 하셨던 분들이고요. 대통령 경선 후보 내지 원내대표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 다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그들이 얘기하는 혁신은 오로지 당권 투쟁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혁신이 당을 집단 지도 체제로 만드느냐 단일 지도 체제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곳에서 나타난 겁니다. 이제 장상 후보님 가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기 당의 후보가 경쟁력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접촉하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막 이름을 내놓으면서 영입 경쟁을 했습니다. 자기 당의 후보에 5명이 예비후보 등록했는데 그 두 분은 최고위원입니다. 자신 당의 최고위원 두 분이 경쟁력이 없다고 사방팔방에 소문을 내면서 영입을 위한 노력을 했던 것, 저는 민주당의 위기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자신의 당의 후보를 자기 당의 후보를 스스로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 얼굴에 스스로 먹칠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패한다면 누가 후보가 되든 패한다면 그것은 저는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이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저는 민주당과 저희가 국민참여당은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당입니다. 적어도 2012년까지 아니면 좀 더 뒤의 미래까지 민주당은 제1야당이 될 것입니다. 제1야당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1야당이 혁신하지 않으면 집권은 불가능합니다. 제1야당이 연합과 연대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집권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전국의 8개 지역에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모든 당이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8개에서는 함께했던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모르겠다 지역에서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8개 지역을 독점하겠다는 것입니다. 독점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2012년에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240개의 전국의 국회의원 후보 다 지역에서 알아서 여론조사해서 결정하겠습니까? 그때 일단 민주당 그러면 1등 지지 나온 사람, 그래서 민주당 후보 240명 다 내보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서 편하게 단일화 공천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8개의 재보선을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특히 민주당이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2012년에 희망이 생기느냐 아니냐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이곳에서 당선돼야 될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이재호 씨를 심판하고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명 넣는 것은 아무런 정치적 변화의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국민참여당이 제가 국회에 들어간다면 그 순간 야권 대혁신, 정치 대혁신이 촉발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은평이 왜 선거가 생기게 되는지 아시죠? 문국현 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문국현 씨가 그런 일이 생긴 것에 정치보복의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조한국당 같이 했던 동지들께서 특히 고기를.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우리 다 뽑아준 분 아닙니까? 문국현 씨. 그래서 안타깝다라고 얘기했더니요, 냉정하게 제가 한 대화를 하는 사람이 아마 1000명 가까이 될 텐데 명함 나누는 사람도 많고, 이상하게 문국현 전 의원에 대한 동정심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재호라는 거물을 정권 초기에 꺾고 큰맘 먹고 문국현 씨를 밀어줬는데 지역에 너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에서 진짜 큰 결단을 은평에,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결과였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했습니다만, 지금 이재호 씨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서 외부 사람을 찍어주는데 주저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호 후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면 지역 봉사하기 위해서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의 책임을 지는 것보다 개인의 국회의원 자리가 중요하고 개인의 정치적인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는 다른 후보들 다 외부에서 훌륭하게 돼서 여기서 정치적 인생의 마지막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오는 분들입니다. 저는 다릅니다.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49이고요. 저기 만 48세입니다. 저는 은평에 왔고요. 이 새로운 인연을 통해서 여기서 10년, 20년 일할 겁니다. 은평과 함께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할 겁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지만 저는 여기서 뿌리 내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의 승리와 패배와 관계없이 은평과 함께 성장할 겁니다. 진정한 지역 일꾼은 비겁하게 정권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지역 일꾼론이 아니라 단지 오래 살아왔다고 지역 일꾼이 아니라 지역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고 앞으로 10년, 20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역 일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암만 제가 오늘 주인공이라도 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서부터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이에서 이런 걱정하십니다. 후보 단일화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제 후보가 결정됐고 어떠한 책임 있는 제안도 해오지 않고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 민주당이 아주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요구만 할 경우, 이럴 경우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들 여러분들이 하실 것입니다. 7월 28일 밤에 우리 사실 선대위원장님이 이재정 대표님도 선대위원장이시고요, 유시민 전 장관도 선대위원장이신데 7월 28일 날 당선증 오면 우리는 그걸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홈페이지 대문에 확대해가지고 올리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